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어떻습니까? 북한의 모욕적인 언행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설 노릇이다. 똥을 꽃보자기에 싼들 똥냄새가 안 나냐. 이런 말까지 지금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많이 그리워하십니다. 안보, 경제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셨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시는데요. 오늘은 뮤지컬 박정희를 기획하고 제작하신 조윤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고요.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님께서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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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전옥현 차장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어요. 거의 2달 만에 오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2달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옥현 차장님께서 자유한국당의 서초갑 당협위원장으로서 또 지역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보니까 전옥현 안보정론 TV 보면은 여러 또 지역을 도시면서 또 방송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황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정말 오래간만에 신의 한 수에 제가 출연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전옥현 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바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신의 한 수 생각해요. 신의 한 수에서 많이 보셨는데 훨씬 젊으시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신의 한 수 왜 요즘 안 나오십니까? 좀 나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국민들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제 선거가 불과 넉 달도 이제 채 안 남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활동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매일 신의 한 수에 나와서 우리 신의 한 수가 얼마나 좋은 방송을 많이 해줍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좋은 신의 방송에 신의 한 수에 같이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이 마음을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다시 또 자주 나오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전옥현 차장님이 사실 저희 신의 한 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우리 전 차장님께서 매일 오셔가지고 하나라도 좀 저희 현안 말씀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은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전 차장님 지금 지역 활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 전 차장님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셔야지 대한민국이 또 바로 서는 길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희가 전 차장님은 또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종 또 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앞으로도 우리 전옥현 차장님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자원봉사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모신 거는 바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 나왔다고 해서 또 우리 전 차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라고 또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흥미롭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조윤서 대표님을 이제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뮤지컬 박정희 라는 것을 지금 계획하시고 또 제작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거목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조윤서라고 합니다. 네, 조윤서 엔터테인먼트 대표, 거목 엔터테인먼트 대표. 의도치는 않았는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칭할 때 거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거인 그렇게도 이렇게 인맥상통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은 정말 거목이다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니까요. 일단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사실 뮤지컬 하면 여러 가지 모티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계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한데요. 문화 공연 이런 쪽에 제작이나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인생 작품이라고 하죠. 인생작. 네.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중들 내지는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저 또한 꿈이었는데 그 작품의 소재와 주인공을
박정희 대통령으로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안에 가장 영웅적이고 위대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품에 그분이 꼭 모셔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기에 맞춰서 상실 작품을 구상을 했었어요. 기획을 했었고, 그런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식의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100주기 우편 제작조차도 다 이제 중지가 되었었죠. 2017년에. 네, 2017년. 예. 그러니까 2017년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일에 맞춰서 공연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 그 모든 게 이제 다 틀어지게 됐었죠, 그때. 지금 제가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네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뮤지컬이면은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네. 이걸 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지금 해외 공연이 지금 먼저 잡히게 됐어요. 네네. 국내에서 못하고 지금 일본 공연이 지금 먼저 잡히게 된 건데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서 뭐 못하거나 뭐 물론 누구나 제작비나 투자나 이런 후원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몸살이라고 했고, 지금 현 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하려면 너는 이 공연계에서 도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저는 사실 정치인을 상당히 존경하면서 네. 살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보다 나은 분들이 그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너무나 실망스럽고 정치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예술가로서 공연에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일본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네. 한국에서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일본에서 시작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 제가 일본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죠. 네. 젊은 부부세요. 네. 젊은 부부신데 지금 모국이죠. 대한민국의 이 현실과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셨고, 지금 대한민국에 다시 필요한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님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을 다시 한번 그럼 불러들이자. 그것이 꼭 그 인물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지만 네. 그분의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새겨보면 어떨까. 그러면 일본에서 후원을 받아주고 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고 시작을 해주셔서 5.16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바뀐 5.16에 맞춰서 일본에서 공연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정말 뜻 있는 분들이 이렇게라도 성원을 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네네. 응원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일본에서나마 네네. 이 공연의 빛을 볼 수 네네. 있게 된 점은 너무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사실 이 정권이 보수 우파에 대해서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설문조사하면은 네네. 존경하는 대통령 설문조사하면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네. 1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도 좀 여쭈고 싶어요. 네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뮤지컬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뭐 어떠한 구성으로 되었는지, 뭐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어떤 거에 초점을 뒀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작품에 있어서 어떤 식의 주제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가.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작품, 실존했던 인물을 다루는 작품들은 보통 일대기나 그들의 이제 업적을 다루잖아요. 네. 그런데 공연 안에 그분의 모든 업적을 다룰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일대기를 탄생부터 뭐 서거까지 일대기를 다루는 것도 조금 진보하고 좀 촌스러운 방법일 것 같고,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분을 모르는 자들이 그분을 독재자다, 친일파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그분을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북 좌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이 독재냐, 무엇 때문이 친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유신 정권 장기 집권을 했으니, 일본에서 육사를 나왔으니의 정도지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이런 것을 그릴 예정입니다. 청년 박정희, 인간 박정희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청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취업난에 허덕이고, 박정희 같은 인물을 우리는 다시 원하지만 그런 인물이 탄생되지 않는 건 저들이 부단히 노력한 박정희 대통령을 가둬놓은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은 뭐 공인 어떻고 과가 네. 어떻다 네. 여기에만 항상 함몰되었었는데 그것이 네. 아니라 정말 그 인간적인 모습, 네, 네, 네. 그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네, 네. 회고해보는 이제 그런 내용의 뮤지컬을 추진하셨다라는 우리 대표님 말씀을 좀 접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 계기를 주고 싶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을 알리고 너희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이해한다면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 내용을 또 한번 뒤에서 또 언급할 테고요. 제가 또 오늘 전 차장님을 또 모셨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전옥현 차장님께서는 또 국정원 차장까지도 역임할 만큼 굉장히 또 안보 전문가시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또 경험하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지금 특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든 축소하고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차장님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리 조 대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 역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우선 정권이 이제 이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 외향적인 측면에서의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그 다음에 이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그야말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또 이 정치적으로 이 자유시장 경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로 만드는 큰 주춧돌을 놓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주제로 한 뮤지컬 내용이 주 포인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뮤지컬이 또 국내에서든 또 해외에서든 어디서 공연이 되든지 간에 네.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현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 그다음에 안보 파탄을 실태하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경제도 재건시키고 또 안보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첫째는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지었고 세 번째로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시기다. 예를 들자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자금이 없었잖아요. 네. 자금이 없는 걸 전부 차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남미 제3세계 국가들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하고 차이 나는 게 이 중남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옛날 70년, 80년대에 차관을 들여다가 네. 그것이 제대로 된 경제 재건에 투자되지 않고 부정부패 요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날이 전부 다 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박 대통령의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전부 다 경제 살리는 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경제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안보도 박 대통령 말기에 그 당시 이제 카터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한미 관계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이 인권이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 그래서 동맹도 굉장히 강화시키고 그래갖고 카터 대통령 인권 문제 좋으나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 수지가 많지 않다. 오히려 자주국방과 이 안보를 더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핵 자체 개발론까지 내놓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안보에 있어서도 아주 이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 걸 본다면 현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나 안보 면에서 대안도 없이 그러잖아요. 주도권은 관두고 지금 상대도 안 해주잖아요. 김정은이가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 좀 나와달라고 요청받고 봤더니 김정은이가 신년사 안 했는데 대신에 선전매체 통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또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존립 기반을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에 박 대통령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이 오늘날 재조명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제일 지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처럼 이번 뮤지컬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재건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당시 정부와 그리고 또 이 미국과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역할을 또 생각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차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사실 뭐 이렇게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여준 성과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역사 교육을 정말 따로 어디 가가지고 배우지 않는 이상 이게 접하기가 참 힘들어요. 또 요즘 분들 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역사를 뭐 영화로 배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악용해서 쓰이면 그게 잘못되는 건데 저는 작년이었죠. 작년에 되게 좋은 경험했던 게 그 작년에 그 문재인이 그 판문점에서 평화쇼하고 난리 폈지 않습니까? 그 냉면 먹으면서 그 시인낙낙할 때 그 다키스타워라고 영화가 있었는데 그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독일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영화였거든요. 그 당시에도 영국이 히틀러의 말에 속아가지고 평화협정 맺었다라고 좋아했다가 결국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 터지고 나중에 영국이 공습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윈스턴 처칠이 말했던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문재인하고는 정반대예요. 윈스턴 처칠은 전쟁에 늘 대비해야 되고 평화를 우리가 너무 갈망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큰 위협이 된다라는 건데 문재인 정권 결국 평화쇼 하다가 지금 결국 핵 아직도 그대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안보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깨우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우리 뮤지컬 박정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아마 이 뮤지컬을 본 많은 분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정말 지금하고 너무 다르구나.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조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보는 게 이 문화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좌파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정도 기획하고 제작할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문화계에서는 우파로 분류가 되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고충이나 이런 건 없나요? 아, 그거는 뭐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고 사실 이번 공연하면서 캐스팅이나 이런 스텝진 구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맡을 만한 배우를 어떻게 섭외를 해야 되나를 생각을 했고 오디션 공고를 올려도 오디션 보러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희 뭐 스텝진들의 얘기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배우한테 너가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한번 맡아볼래라고 했더니 자기 배우로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하면 성공 못하니 했더니 한 9년간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식이나 이념, 사상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생계형이죠. 그쵸.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작품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쪽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쪽의 좌파들은 그것을 너무나 활용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사를 영화로 배우고 드라마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싫어요. 저들은 왜곡시켜요. 그리고 이 사회를 너무나 비판하고 재벌은 항상 악역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너무 싫어요. 우리는 우리 거의 자체만으로도 박정희 대통령 인물 하나만으로도 그들 그 누구도 끄집어내지 않고 그들을 욕하지 않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단지 우리 작품 안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만 해도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또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작품, 영화가 곧 뭐 만들어지고 개봉이 된다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여전히 그 앞서 사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이 좌파 문화계가 계속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실 이 좌파들이 늘 말하는 게 뭐 존중해줘라 뭐 좀 자유분방한 거 약간 이런 거 약간 요구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굉장히 편향적이고 또 반대의 생각을 억압하려는 그런 것이 너무 눈에 보인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말씀해주신 배우 섭외를 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한다 이런 말들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대목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던가 여러 참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으로 뭔가 재평가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예전에도 한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였던가요? 그걸 하려고 했다가 어느새 사라져 버렸고요. 네, 네. 오히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상하게 묘사하는 그런 것들만이 스크린에 올라가는 지금 세상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뮤지컬 박정희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네. 좀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하시고 능력자이신 배우들로 캐스팅이 다 끝난 상태고, 그렇습니까? 네, 스태프들도 뭐 많았어요. 우리 우파에서도 능력자들이 많았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지금 다른 이야기보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니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진행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또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신다는 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전 차장님께서도 사실 이런 지금 문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이 좌편향된 이 환경 속에서 이러한 시도 하나하나가 결국 대한민국의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물론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 우리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보나 이 대한민국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나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 어려운 나라를 가장 성공적인 나라, 특히 그 중에서도 새마을 운동은 사실상 이 저개발도상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성공 모델로 돼 있어가지고 그 해외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한테 배우러 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도 새마을 운동 중앙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개발 성공 사례를 크게 만들어 놓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고 이번 이제 그 공연이 일본에서 아까 이제 처음 이제 개최된다고 돼 있는데 일본에도 뭐 조총련이 물론 많이 있지만 우리 민단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본 하면 아주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동포사회하고 다른 점이 바로 조총련이라고 하는 북한의 가장 핵심 조직이 살아있는 데예요. 아주 조총력이 셉니다. 과거에 유경수 여사 저격을 누가 시켰습니까? 결국 일본 거쳐서 들은 문세광이가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조총력은 아주 북한의 일본 내 대변 기관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총련이 살아있는 지역에서 첫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심한 좀 뭐라 그럴까요? 준비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필요하고 대신에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민단 있잖아요. 우리 민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뭐라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오히려 국내에서 이 정치적으로 이 찬반, 좌우 어떤 이념 대결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데 이 민단에 계신 분들은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커졌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 일본에 와서 이 뮤지컬의 공연이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더군다나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일본 내 혐한론 같은 것도 상당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런 이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 이 민단에 속해 있는 우리 동포들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입지도 제고해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 사회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일본 공연을 맞추면 그 다음 뭐 공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한국에도 반드시 빨리 상륙을 해가지고 성공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홍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 이제 나갈 텐데요. 뮤지컬 박정희입니다. 일단 일본 공연이 지금 2020년 5월 16일 아주 뜻깊은 날이죠. 5월 16일 날 일본 교토에서 지금 공연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이 포스터를 잠깐 옆에 올려놨어요. 많은 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 특히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배우 섭외하고 여러 과정에서부터 참 어려움을 거쳐서 지금 이제 공연을 코앞에 두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으니까 그와 관련된 문의 전화도 제가 지금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 훌륭한 인물이신데 이 정권 들어서 특히 탄압이 심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 현안에 있어서 이 좌파 편향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는
이러한 작품들이 대한민국에도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일본에서 공연하고 뭐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공연하고 있겠지만은 또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마무리 인사, 뮤지컬 박정희를 또 제작하시고 기획한 네. 또 당사자로서의 또 다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태극기 집회나 광화문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 다시 한번 뵙고 싶은 그런 주인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가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제2의 박정희 대통령, 제3의 박정희 대통령을 꿈꾸는 젊은 친구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으로, 훌륭한 작품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대표님 앞으로도 정말 힘내주셔가지고 좋은 문화활동, 대한민국의 유익한 문화활동 계속 앞으로도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차장님도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역활동 또 하시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금년도에 지난해 제가 우리 신의 한 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가면 결국은 미국과 북한 간에 상당한 군사적인 충돌 위기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제가 그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작년 2019년도죠. 연말까지 미북 간에 남북 간에 정상회담은 없다 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것은 사실 제가 전망한 그런 예측이 안 맞아져야 안보가 튼튼해지는데 그렇죠. 이게 맞아져가지고 유감스럽지만은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현 정부가 이 우리 한반도 안보가 구한말 이후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제대로 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보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년사도 김정은이가 건너뛰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금년도에도 미국과 북한 간에 제대로 핵을 폐기하는 진전이 있는 협상은 어렵다. 거기에 상응해서 남북한 간에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늦었지만 현 정권이 이제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난 3년간 잃어버린 점수,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 외교안보 입지를 되찾기 위해서 현 정부가 여기 이러한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에 책임 있는 관료들 전부 교체하고요. 새롭게 정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만을 위하는 그러한 외교안보 정책, 이런 걸로 매진할 마지막 때가 됐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신의 한 수가 우리 자유우파들, 애국시민들의 생각을 한데 모으는 그러한 선도적인 그런 유튜버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또 저희 신의 한 수 말씀까지 딱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나도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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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서 여러분께 또 뮤지컬 박정희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훌륭한 활동을 해주시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도 저희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이어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훌륭히 또 해주셨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인물을 재조명하는 이러한 문화 공연이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성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 전 차장님께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요. 근면, 자조, 자립이라는 3대 정신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깨웠지 않았겠습니까? 농촌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국민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경제발전하고 또 나라가 튼튼해지는데 그 역할을 발휘했던 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그리워하시고 또 특히 이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십시오.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지적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참 이 뮤지컬 박정희 이런 게 참 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퍼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그 일본 쪽 가시는 김에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뮤지컬 또 보고 싶으시다. 일본 여행을 하는 김에 좀 같이 함께 공연 관련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문의가 주시면은 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신의 한 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영상 저희 이거 추천, 엄지 추천 안 누르신 분들 꼭 추천 눌러주시고, 구독 이미 누르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의 한 수는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유익한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이든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신의 한 수 많은 사랑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